마지막으로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을 4명의 왕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 페이지 144쪽입니다. 페이지 144쪽으로 딱 펴보면 얘들아, 맨 위에서부터 태종, 세종, 그리고 그 아래 세조, 성종 이렇게 왕들이 잘 나와 있어. 우리 이 부분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긴 읽을 건데 너희들이 그 종이나 공책이나 혹은 뭐 태블릿이나 이런 곳에다가 선생님 따라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자, 144쪽 읽을 거고요. 선생님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학습할 내용을 정리할 거야. 선생님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 너희들도 따라서 한번 같이 정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태종의 제도 정비. 지금 우리는 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태종의 업적을 교과서를 읽으면서 정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딱 하는 거지. 태조의 아들 방원, 가로치고 태종은 정도전의 개국공신과 어린 세자를 제거하고 가로치고 왕자의 난, 왕위에 올랐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그렇지. 태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방법, 바로 왕자의 난. 얘들아, 그 왕자의 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EBS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좀 더 궁금한 친구들은 뭐 조선왕조 실록 만화책으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해 본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면 되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태종이라는 사람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무력,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형제와 공신들을 죽이면서 왕 위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왕 위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태종은 교과서 계속 읽습니다. 사병을 혁파하고, 사병혁파. 사병이라 함은 개인적으로 사적인 병사를 말하는 거야. 이 사적인 병사를 없앴던 거야. 이 태종이 왜 사적인 병사를 없앴을까? 생각해봐. 얘가 어떻게 왕이 됐어? 그렇지. 다른 공신, 공을 세웠던 신하들과 세자들을 없애고 죽이고 왕이 됐잖아.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병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각각의 귀족들과 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사들을 다 없애고 다 병사들을 어디로 집중시켜? 그렇지. 국가. 즉 왕에게로 집중시켜서 왕의 권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서 사병을 혁파했던 겁니다. 이때 태종이 병사를 사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태종은 이제 왕이니까 왕이 가진 병사는 국가의 병사지, 여기서 말하는 사병은 다른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적인 병사를 다 없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태종은 사병을 혁파하고, 중요한 단어 나오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육조 직계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4쪽 아래쪽에 보면은 귀엽게 되게 귀여운 구강이 나오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육조 직계제라 함은 원래 왕이 있어, 왕. 그리고 그 정도전이 만들어놨던 조선의 정상적인 통치체제는 이 국왕과 중간에 있는 의정부, 국왕 아래에 있는 의정부가 서로 대화, 경연, 토론 이런 거를 통해서 토의를 거쳐서 결정된 의견을 국가의 정책으로서 실시하는 건데, 다른 왕자와 신하들을 죽이고 왕이 됐던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던 이 태종은 이 의정부와 토의하고 싶지 않아. 직접 왕이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고 싶어. 그래서 왕이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육조에게 직접, 이 육조라 함은 실행부서야, 실행부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부서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육조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보고를 왕에게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로 육조직계제, 육조한테 직접 내린다라는 뜻에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왕의 힘은 굉장히 강화돼. 왕권은. 왜?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래, 신하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반면에 누구의 권력은 약해져? 그렇지. 의정부에 있는 신하들의 권력은 약해집니다. 이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던 왕들은 육조에게 직접 왕이 명령했던 왕들은 보통 이런 피를 흘리면서 공신들을 제거하면서 쿠데타나 이런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됐던 왕들이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이따가 태종 말고 다른 사람도 또 한번 육조 직계제를 실시할 건데 누군지 너희가 한번 맞춰봐. 어쨌든 이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들아. 그러면 왕이 육조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의정부라는 제도를 거쳐서, 의정부라는 기관을 거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조 직계제랑 반대의 개념이지, 의정부 서사제는 신하의 권력, 신권을 강조했던 제도야. 정확히 말하자면 왕권과 신권이 보다 균형을 이루었던 제도야. 정리 한번 할게. 육조 직계제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았던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직접 명령을 내리고 신하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가 육조 직계제. 그리고 신하들을 존중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왕들이 실시했던 제도가 바로 의정부 서사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쳐서 끊었다 갈게요. 자, 교과서 144쪽 우리 태종 보고 있고요. 아직 안 끝났어. 태종 마지막 문단 남아있어. 자, 태종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또한 조세를 거두고, 조세라 하면 쉬운 말로 세금을 거두고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조사, 중요해.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또 하나 더 호패법을 실시했다. 중요해. 토지조사를 실시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토지조사하고 호패법을 실시했던 이유는 뭐다? 토지조사했던 이유는 조세, 세금 걷기 위해서. 땅에 세금 매기잖아, 그치? 그리고 호패법 실시했던 이유는 군역의 대상자,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자가 있어. 군인도 필요하고 또 저기 성곽을 보수할 것도 필요하고 다리를 만들 것도 필요하고 이런 노동력을 제공할 군역의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자, 선생님이 태종 그 문단을 읽으면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했어. 그치? 너네도 교과서를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한다는 말은 이렇게 한 왕에 대한 키워드. 왕자의 난, 사병혁파, 육조직계제, 토지조사, 호패법. 이렇게 키워드를 태종과 연관지어서 암기했다. 기억했다. 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태종 끝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의 아들이었던 바로 유명한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세종 교과서 144쪽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요 페이지에다가 정리해 두겠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이룬 정치적 안정 위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세종 대왕이라고 부르죠. 학문 연구를 위해 뭘 설치? 집현전 설치. 집현전을 설치하여 능력 있는 학자를 양성하는 한편, 중요하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훈민정음, 민족 문화를 발전시켰다. 또한 중요한 얘기, 경연을 자주 열었고 황희, 맹사성 같은 유능한 정승을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실현하였다. 정승등용. 정승등용은 즉 유교 정치. 신하들을 잘 등용해서 신하들과 경연이라 함은 교과서 왼쪽에 나와 있어.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는 거야. 신하들과 논의해서 국가의 정책을 정한다. 아까 생각나? 그렇지. 바로 이 세종은 어떤 제도를 실시했던 왕이야?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던 왕이야. 의정부 서사제. 즉 아버지가 직접 육조한테 명령하면서 신하들을 다 무시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세종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정당한 방식으로 왕권을 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종은
이 신하들과 왕의 이 권력을 잘 유지하면서 신하들의 목소리도 잘 들어가면서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교 정치를 동시에 실현했던 왕이었습니다. 세종의 업적, 집현전, 혼민정음, 경연실시, 그리고 정승을 등용한 유교 정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왕입니다. 빠밤! 교과서 144쪽의 마지막 문단. 나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 위에 오른 누구? 세조. 어라? 이 세조도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몰아내고 왕 위에 올랐어. 즉, 피를 흘리면서 이 단종을 지지하던 여러 신하들도 같이 제거했겠지? 신하들도 제거하면서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배웠던 태종과 굉장히 유사하게 왕권만을 강화시키는 왕이었습니다. 이 세조는 어떻게 했냐면 집현전을 없애고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여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 즉, 이 세조도 뭘 한 거야? 여러분의 짐작이 맞습니다. 바로 육조 직계제를 한 거야.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한 거야. 이 세종이 의정부 서사제 해놨던 거를 이제 세조가 이제 반란을 통해서 계율정난을 통해서 왕권을 다시 잡게 되면서 의정부 신하들의 목소리를 죽이고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실시하고 또 신하들을 양육했던 집현전도 없애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거죠. 그리고 세조의 중요한 업적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세조는 무슨 법?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직전법을 실시하여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토지와 농민에 대한 왕의 지배력을 강화해 갔습니다. 또한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왕권,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왕이 됐던 왕들은 항상 이제 공통점이 있지. 앞서 태종에서도 봤듯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왕이 직접 육조에게 명령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군사 제도도 정비하고 있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인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직전법 한번 정리하고 갈게. 직전법 얘기하려면 비교해야 되는 토지 제도가 있어. 바로 과전법입니다. 방금 전 동영상에서 배웠던 과전법은 이 직전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봐.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어. 자, 과전법은 전직관리 그리고 현직관리 모두에게 세금, 토지를 주는 거야. 현직관리. 반면에 직전법은 누구에게만? 그렇지. 현직 관료에게만 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과전법과 직전법 중에 관료들이 더 좋아하는 건 뭐였을까? 당연히 과전법이었겠지, 그치? 직전법은 이제 내가 퇴직하고 나면 땅을 다시 국가에 돌려줘야 되니까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퇴직하고 난 뒤에도 땅을 가질 수 있는 과전법이 더 좋았겠지. 그런데 지금 왕이 누구야? 세조잖아, 세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지금 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세조가 직접 일하고 있는 현직 관료에게만 관직 복무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겠다고 실시합니다.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에 그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실시했던 과전법 그리고 세조가 실시했던 직전법을 구분해서 잘 이야기해놔야 돼.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뭐가 강해지고 있어? 왕의 권력이 강해지고 있지, 그치? 과전법보다 직전법이 더 왕권이 강화된 형태로 토지제도가 국가 재정을 더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종, 세종, 그리고 세조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종이 남아있습니다. 어라, 성종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아? 우리 고려에도 성종이 있었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이 조선에도 성종이 있는데 보통 한 국가의 성종이라 하면 뭔가 이룬 왕이야. 이룰 성자를 써서 뭔가 대단한 업적, 특히 유교적인 측면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이야. 성종은 집현전, 아까 세조가 없앴지? 그 집현전 말고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홍문관. 교과서 읽고 있어, 지금. 홍문관을 설치해서 다시 뭐에 힘써? 경연에 힘썼고,
이전부터 시행된 각종 문물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완성하여 유교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마련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 통치체제, 통치체제 마련. 자, 이런 홍문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경연에 힘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는 생각해야 돼.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중에 뭐에 가까워? 그렇지, 바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4명의 왕을 배웠어, 얘들아. 그치? 이 4명의 왕을 배웠는데 이 4명의 왕은 둘둘 이렇게 좀 성격이 나뉘어. 어떻게 둘둘 나뉘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태종과 세조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지. 그치?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 막 신하들의 힘을 막 누르고 이러죠. 반면에 이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왕위 계승을 했던 세종과 성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들어. 그치? 경연도 실시하고 집현전도 세우고 홍문관도 세우고 의정부 서사제도 실시하고 이러면서 유교 통치체제를 완성해 갑니다. 순서는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있는데요. 이 각각의 왕의 업적을 그 왕의 성격과 연관지어서 반드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순서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왕의 업적을 잘 연관 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로 돌아와서 그래도 교과서 안 보고 가면 섭섭하지, 그치? 니네가 알아서 잘 읽었겠지만 교과서 한번 선생님이 쭉 읽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자,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체제가 정비되자 태종의 제도 정비. 태조의 아들 방원은 정도전 등의 개국공신과 어린 세자를 제거하고 왕자에 낳은 왕위에 올랐다. 태종은 사병을 혁파했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또한 조세를 거두고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조사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두 번째, 세종. 세종은 태종이 이룬 정치적 안정, 아버지가 막 칼을 휘둘러서 정치적 안정을 만들었어. 안정 위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학문 연구를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여 능력 있는 학자를 양성하는 한편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민족문화 발전시켰고 경연을 자주 열었고 황희, 맹사성 같은 유능한 정승을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실현하였다. 세 번째, 어린 나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누구? 세조는 집현전을 없애고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라는 말이야. 축소하여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 아까 태종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세조는 무슨 법? 직전법을 실시하여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고, 직전법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직전법 왼쪽 날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국가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력, 누구의 지배력? 왕의 지배력,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또한 군사제도를 안정시켜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해 갔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종은 다시 신하들과 왕권의 조화를 중요시했던 왕이죠.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여 경연에 힘썼고, 경연 왼쪽 날개에 나와 있습니다. 왕과 신하가 모여 국가정책을 논의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각종 문물 제도를 바탕으로 경국대전, 조선의 유명한 법전이죠.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유교 중심의 중앙 집권적 체제를 마련하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태종의 정책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야. 사병혁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공신과 왕족의 거느리는 사병 없앴던 거,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 그림에서 잘 나와 있죠. 왕이 직접 일하는 육조에게 명령을 직접 내리는 거,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의정부는 신하들과 토의하지 않고 왕이 결정해서 직접 내리는 거. 이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던 왕은 태종,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어? 그치, 세조가 있었지. 반면에 이 육조 직계제와 반대됐던 개념인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던 왕은 누구 있었어? 그치, 세종과 성종이 있었다. 그치? 각 왕들의 업적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두 개의 문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